당뇨,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당뇨가 시작되는 걸까요? 당뇨병은 우리 2022년 기준으로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는 약 11.3%가 당뇨 진단을 받았고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1.1%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당뇨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되고 흰쌀, 밀가루와 같은 고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라든지 야식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평소에 이러한 식습관이 좀 잦거나 1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면 자신이 당뇨 혹은 적어도 고혈당 단계에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당뇨 초기 신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체내의 포도당은 인슐린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즉 포도당이 인슐린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쌓이게만 되고 에너지로는 사용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쓰이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면 고혈당이 되고 나중에는 당뇨가 되는 것인데요. 이때 뇌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몸이 쉽게 지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느끼기 시작하니까 빨리 무언가를 먹어서 에너지를 채우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 결과 다식, 평소보다 간식이나 식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과식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간식이나 밥을 평소보다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많이 먹은 만큼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시야 흐림입니다. 고혈당으로 안구의 수분 균형이 변하면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는데요. 이런 초기 증상들은 단순히 피로 누적이나 컨디션 저하 정도로 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당뇨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에 식습관이 좋지 않다 생각하고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자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인 심한 갈증, 잦은 소변, 당뇨 나타납니다. 당뇨라는 단어 자체가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신장에서 혈액에 과도한 포도당들을 배출을 해주려고 소변을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수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갈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갈, 다뇨 증상은 당뇨가 이미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식, 다뇨, 다갈 증상들이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혈당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액에 쌓여있는 혈당과 각종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코팅해 주어서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식사 때마다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혈당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콩류, 특히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은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은 오래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콩으로 만든 음식들 중에 두부라든지 템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라서 식이섬유 함량이 일반 두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혈당과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순서에 맞춰서 먹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거꾸로 식단입니다. 말 그대로 평소에 먹던 음식의 순서를 좀 바꿔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식사에
1번으로 먹습니다.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미리 들어가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될 수 있도록 돕고, 채소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일종의 코팅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 뒤에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식품을 섭취를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류라든지 두부, 생선이나 닭가슴살 등의 단백질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혈당은 천천히 올리지만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것들 함께 더해지면은 당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하죠.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현미밥, 당이 높다고 하시면 잡곡밥 드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잡곡에 함유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흰 쌀밥이라든지 백밀빵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자리에 채소와 단백질이 있다면은 먼저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 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섭취량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일 때 피해야 하는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 알려주세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식을 먹고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당뇨병의 위험이 약 55%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당을 천천히 소모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야식으로 인해서 고혈당 상태로 수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야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아침 거르시게 되고, 공복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심때 폭식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폭식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야식은 줄이시고 반드시 아침 식사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밤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잘 안 온다 싶으시면은 따뜻한 물 한 잔 드셔보시거나 견과류를 한두 줌 소량 섭취하시고 주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피해야 하는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케이크, 초콜릿, 정제된 설탕이라든지 수수 시럽과 같은 액상과당, 몸에 만성염증을 쉽게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액상과당에 포함된 음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탄산음료가 생각날 땐 탄산수에다가 레몬을 한쪽 넣어 드시면 굉장히 개운하고 좋거든요. 무거당 차를 시원하게 냉치 마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단맛이 내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자연식품의 과일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입니다. 밥 대신에 라면, 빵, 면류, 패스트푸드,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매우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튀김류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당뇨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약 40% 이상 증가하고요. 습관적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을 대체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일상에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새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건강 도시락이라든지 샐러드 도시락 등 음식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미보다는 현미, 귀리, 퀴노아가 들어간 잡곡밥을 선택을 해본다든지 패스트푸드보다는 채소가 좀 곁들여진 덮밥류를 외식 메뉴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생활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치료 역시 아무리 약을 먹는다고 해도 자신의 식습관, 생활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당뇨 관리의 절반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건강한 습관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